오늘은 서론이 조금 깁니다. 진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진화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첫째, 진화는 발전이 아닙니다. 우연히 환경에 적합하게 태어난 녀석이 생존한 것일 뿐이지 환경이 변하면 유리한 형질도 달라지고 진화의 방향도 바뀝니다. 절대적인 발전은 없습니다. 둘째, 진화는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다고 물갈퀴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물갈퀴를 가지고 태어난 개체가 수영에 유리해서 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진화는 사망 없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살아남는다는 것으로 시작된 개념이니까 죽은 개체가 없으면 진화 자체가 정의가 안 되겠죠. 넷째, 개별 개체는 진화를 겪지 않습니다. 진화는 세대를 거친 생존과 사망, 유전 형질 전달이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점 한 개로는 방향을 그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다섯째, 생존과 생식 중에서 진화에 더 중요한 걸 굳이 고르라면 생식입니다. 천년 만년을 살아도 짝짓기 해줄 상대가 없으면 유전 형질은 전달이 안 되겠죠. 반면에 하루살이 같은 거는 생존력은 기루하지만 번식을 잘하니까 계속 유전 형질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섯째, 진화가 생존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성 개체한테 어필하기 위한 형태로 진화하다가 멸종한 생물도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일본 문학 같은 데서 진화를 발전의 윗단계처럼 나는 단순히 발전한 것이 아니다, 진화했다, 요 따위로 이제 오용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진화라는 개념에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진화는 발전이 아니고 발전의 상위 개념은 더더욱 아니고 진화는 무언가를 합리화해주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수렵에 적합한 형태로 물리적 공격력을 갖추게 됐다고 해서 남을 때리는 게 정당화되진 않죠. 이 말 꼭 기억한 상태로 이어지는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남녀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 시간에 조금 주무신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랑 사회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이상한 소리는 넣어두시고요. 남녀, 정확하게는 포유류의 암컷, 수컷의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원인, 그것은 임신 메커니즘입니다. 대충 체외 수정으로 알 뿌리고 이러는 애들이랑 구조적으로 너무 달라요. 포유류는 어마어마하게 긴 임신 기간을 가집니다. 인간은 보통 10달이고 코끼리는 20달씩 된다 그러죠. 이 말은 뭐냐? 수정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알 100개씩 까놓고 니네 중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애들은 아무 수컷이나 받아들여도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포유류는 평생 낳을 수 있는 자식의 개체수가 극히 한정적이니까 수컷을 잘 골라야죠. 남자가 100명이 있어도 여자가 1명이면 1년에 아이는 1명밖에 못 낳습니다. 반면에 남자가 1명만 있어도 여자가 100명이 있으면 이론상으로는 1년에 100명도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수컷은 최대한 많은 암컷과 교미를 하는 것이 이득이고, 암컷은 가장 우수한 수컷과 교미를 하는 게 이득인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제 남자의 바람기가 약간은 설명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제발 그걸 정당화하지 마세요. 남자가 바람 피우고 싶은 건 진화의 결과야, 이러면서 정당화할 거면 여자가 더 나은 남자한테 가서 안기는 것도 똑같이 정당하게 생각하시던가요? 아무튼 그래서 수컷은 여러 암컷을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럽게 싸움이 나겠죠. 수컷들끼리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싸워요. 때로는 생식이 생존보다 더 중요하니까. 암컷 차지하려고 엄청 싸우고 그러다가 실제로도 많이 죽고 그래요. 그렇게 싸움에 승리한 알파메일이 무리 내 암컷들을 독차지하는 구조. 이게 포유류 안에서는 아주 흔한 형태죠. 여담으로 가끔씩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좀 성적인 환상을 가진 남자들이 있는데, 야생의 일부 다처제에서는 극소수의 알파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생 암컷 한 번도 못 품어보고 죽고 사라지죠. 자연스럽게 수컷들은 직접 경쟁에 강하게 진화했죠. 암컷은 알파메일이 자신을 선택하도록 간접 경쟁에 더 익숙하게 진화했습니다. 직접 경쟁은 상대를 방해하는 형태의 경쟁, 권투, 축구, 농구, 탁구, 스타, 롤 이런 거. 간접 경쟁은 성취도를 겨루는 형태의 경쟁, 골프, 양궁, 사격, 체조, 테트리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수컷 입장에서 최악의 교미 상대는 뭘까요? 다른 수컷의 아이를 이미 잉태하고 있는 암컷이에요. 실컷 싸워서 쟁취한 보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내 자손 형질을 남길 가능성이 0이거든요. 중복 임신은 안 되니까. 그래서 수컷은 최대한 다른 수컷의 손이 타지 않은 암컷을 선호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수컷의 정자를 긁어내도록 진화하기도 했는데, 요 얘기는 생략할 테니까 따로 찾아보시고요. 서론이 너무 기니까 이쯤에서 중략하고, 그래서 본론은 뭐냐? 남자는 최대한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
내 여자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길 바라도록 진화했다. 그리고 이 모순적인 내로남불식 희망사항을 종교나 도덕의 형태로 은근슬쩍 사상에 녹일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혼전순결입니다. 막말로 남자는 이거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몸에 물리적인 증거가 안 남으니까요. 그렇게 여자 쪽에만 강요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제 인류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히게 완전 남성 중심적인 관념이라고 보는데, 이런 배경과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성이 소중한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남자의 검은 손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여성으로서 뭔가 이룩해내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제 조금 윗세대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이런 것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건 안 돼. 혼전순결. 이런 여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긴 안 되니까 대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싫어합니다. 무슨 짓입니까 이게. 여성은 성 경험이 있냐 없냐 여부로 가치 판단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서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혹시나 더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혼자 고결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혼전순결을 꼭꼭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개방적이 된 것에는 선대 페미니스트들의 공이 있었죠.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권리, 당당히 쟁취했습니다. 이 자체로 큰 여권 신장입니다. 그런데 선대들이 이렇게 잘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사비니 뭐니 하면서 남들한테 해라 마라 하는 쓰레기들 있죠. 알아서 분리수거 되어주겠다니 그건 고맙긴 한데, 다음 시간에는 페미니즘 역사상 가장 많은 쓰레기가 꼬였던 논리, 탈코 이야기해보겠습니다.